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네. 네, 그래도 연휴 아주 길진 않았습니다만 한 4월 정도의 연휴 잘 지내셨어요? 잘 있었죠. 네. 주말 네. 뭐 좋은데 좀 다녀왔습니까? 아니 저는 뭐 이게 조카 분들께서 오셔서 아, 모시고 조카도 있어요? 구경 시켜드리느라고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역시 또 아이들과 함께했군요. 예. 참 가정적인 이주호 기자입니다. 아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이주호 기자. 비꼬는 것 같지? 그래도 눈치는 있네요. 네, 우리 이주호 기자와 함께. 야 보니까 그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 투자하시려는 분들, 네. 뭐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컨텐츠들이 준비가 된 모양이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한번 잠시 후에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분들과 함께할지 잠깐 짚어보고 갈까요? 오늘 빡빡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네. 뉴스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뉴스 시간에 그 지금 우리 류종훈 기자가 스페인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MWC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바일이죠, 모바일. 그렇죠. 월드 콩그레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래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각축전 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전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도 준비하고 계시고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님이 나오셔서 지금 그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파행이 됐잖아요. 그 내용하고 이제 관세 네. 이야기까지 한번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셨죠? 봤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더라. 정상회담에서도 저렇게 싸울 수 있는 거구나라는 사상 초유의 예. 사태가 아닌가 싶어요. 나라가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진짜 좀 젤렌스키는 뭐 비판받을 지점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지만 네.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진짜 나라가 좀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권 팀장하고 인사는 좀 해야 네. 되겠죠?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선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인사는 해야 되겠죠는 뭐 인사도 안 하려고 그러셨어요. 아니, 왜 우리 또 모바일 MWC 거기를 먼저 연결을 해야 되나? 예,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 네.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 얘기 조금 이따 드릴 건데 네. 관세 얘기 나오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존스는 1.4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64% 하락했고 S&P 500은 1.76%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다들 좀 이렇게 심정적으로 뭔가 증시에 대한 불안감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가들의 얘기들도 관세도 관세인데 이게 관세는 약간 뭔가 좀 명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뭔가 지수가 좀 높다.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도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분위기가 한 번씩 연출이 돼서 슬쩍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 좀 연출되면서 슬쩍 빠졌다 올라가고 그러면서 반복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다라는 거는 좀 어떤 의미를 보면은 좋으냐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안 좋으면은 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야, 뭐 이렇게 경기가 어떠면 어떨 거야라는 게 대충 이제 시나리오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잘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본다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는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 2026년 5월에 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왜 연준 의장이 독립적인 사람이 올 거라고 상상을 하냐? 독립적인 사람 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건 네 상상 아니냐? 그래요? 예. 그러면서 예전에 닉슨 대통령 때도 네. 그 뭐 연준 의장 저 측근 보내가지고 막 금리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가지고 존 볼커 다시 오기도 그랬죠.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라 그랬을 때 저는 사실 할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상황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작년 내내 있었던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좀 올라가면 경기 안 좋다는 얘기 나와서 좀 빠졌다 또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의 일부인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예측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좀 잘 쉬고 왔는데 이게 참 월요일 날 아침에 되게 힘듭니다. 이게 뉴스가 막 너무 많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뉴스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냥 쫙
해서 뭐 1번, 2번, 한 3번, 판에 4번, 5번 7개 전해주셨죠? 이번에도 6개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이 장면 다들 보셨죠? 아우 정말 이게 내용을 떠나서 좀 불쌍하더라고요. 저 때가 저 때가 그 양복이 왜 없냐 뭐 고재군 할 때인가? 네. 예. 근데 양봉 없냐라고 지적했던 그 기자가 뭐야 상원이야 하원이야 그 하원 의장 남자친구라 그러더라고요. 하원 의원 예. 하원 의원 남자친구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아주 아무래도 그 트럼프를 매우 좋아하는 하원 의원의 남친.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도 연출된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개망신 주고서 쫓아낸 부분이 네. 그 개망신 주고 쫓아내는 것까지도 어쩌면 하나의 기획 예고된 거다. 예, 이게 얼마나 미국이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네. 그런 시그널로 보인다라는 것들이 미국 언론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번에도 젤렌스키 대통령 자체도 하나의 그냥 도구로 활용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뭐 그렇지 않다. 뭐 미국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광물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네. 미국도 여전히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맞고 와서 유럽 가서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위로를 받고서 아예 괜찮아요. 뭐 저도 이제 다시 할 거고요. 뭐 미국도 말은 저렇게 했지만 이게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거고 문명 세계의 지도자고 푸틴을 돕진 않을 거잖아요. 뭐 그랬더니 미국이 꺼져 그랬습니다. 저거 대통령 바꿔야 된다고 저거. 우크라이나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러시아에서는 뭐 이는 대체로 우리의 비전과 일치하다. 미국의 비전은 우리가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많이 공개된 얘기는 아닌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처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앞서 정프로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젤렌스키 대통령의 뭐 비난할 점이 없는 건 아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입장이 되면 우리도 굉장히 처참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하죠. 어떠세요? 이 장면. 네. 그 생각만 들었어요. 난 나라가 진짜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상대가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우리 할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힘, 요거는 우리가 갖추고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도자는 좀 잘 뽑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막 하나 둘 왔다 갔다 했죠. 갑자기 생각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건 아닌데 예전에 전승절, 그러니까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올라가지고 손 든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전승절 네네. 행사에. 네. 그거 사실 되게 큰 일이었거든요. 되게 큰 일이었어요. 이게 어느 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우방국도 그렇게는 안 했는데 네. 우리나라만 거기 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철 박사님 책에 보면은 그때 중국 정부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걱정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네 편을 들어줬으면 그러면은 어떡하지? 뭘 요구할까? 그래가지고 이게 남한 중심의 통일을 요구하더라도 받아줄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가길래 뭐지? 라고 해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같이 가셨던 기업인에게 들었던 비하인드 스토리였는데 그 펜타곤으로 불러가지고 거기 군사 시설이잖아요. 네. 군사 시설에 이제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어. 군사 시설에 불러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었대요. 네. 기업인이 아니요, 대통령이. 대통령이요? 예, 불러놓고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밖에 그냥 세워놨다는 거죠. 네. 그 밖에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러면서 와 이게 나라가 약하면 이 상황에서도 정말 싫은 표정 하나 못 짓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와 이게 좀 국력이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는 애국심이 절로 들더라. 뭐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고요. 뉴스 많은데. 네. 멕시코 캐나다의 예정대로 25% 관세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전에 그 펜타닐 관련한 마약 얘기하다가 불법 비밀과 마약 얘기해가지고 이제 멕시코에서도 그 10,000명인가
또 군사들 네. 보내가지고 거기서 좀 막겠다 그랬고 캐나다에서도 뭐 그거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1개월 유예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부과하기로 했고요. 그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달 4일에 뭐 10%에다가 추가 10% 그리고 20%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이게 입장은 조금 달라요. 이게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그래도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유예한다 그러다 맞은 거고 네. 중국은 대응을 안 하고 있어서 10% 플러스 10%를 맞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그 멕시코 캐나다는 불법 이민과 마약이 직접적인 당사자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자기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마약 문제를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마약 보낸 게 아닌데 왜 우리한테 마약을 얘기해? 만약에 거기에 협상을 임하게 되면은 네. 우리는 마약을 보낸 게 되네요. 게 되다 보니까 좀 임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상호관세는 4월부터 부과하는 것도 다시 얘기했고요. 네. 비트코인 5종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뭐 리플, 솔라나, 솔라나. 카르다노. 아니 솔라나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카르다노는 또 뭐예요? 카르다노는 약간 좀 금융 쪽으로 한다라는 코인이에요? 건데 이게 꽤 이거 안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가지고 네. 좀 어제 좀 준비를 좀 하다가 되게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금융 쪽으로 좀 쓰이는 대표적인 코인 5종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이 최근에 많이 좀 빠졌다가 요 뉴스 때문에 또 급등했죠? 예, 그렇기도 하고 리플 솔라나까지는 대략 사람들이 뭐 대장으로 좀 인정을 해주는데 카르다노는 좀 아는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는 그런 코인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주목에 완전 대장이다라고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대장 5종에 끼워줬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TSMC가 4년 동안 미국에다 반도체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 146조 원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칩은 바로 여기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이게 참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가 참 많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뉴스였던 거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다음 뉴스는 2월 달까지 수출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네.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1, 2월 누적 수출액이 한 1,017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 역시 전년 동기 3.3% 줄었다.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해서 40.3% 감소했다. 근데 2월은, 네. 1월 달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이 많이 안 좋진 않았는데 네. 1월 달이 안 좋다 보니까 1, 2월 합쳐서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 관세를 막기 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출이 좀 약한 측면이 우리 경제가 올해 네. 를 맞아야 되는 그런 양상들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갖고 왔습니다. 우선 이게 2월 달만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 증가한 526억 달러, 수입은 0.2% 증가한 483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수출은 어쨌든 역대 2월 중에 두 번째 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러스 전환. 1월 달에는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반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DDR5나 HBM 같은 고부가 메모리 제품은 호실적을 기록했다. 네. 이것도 우리가 다들 얘기했던 거죠. AI 메모리 쪽은 괜찮을 건데 범용 반도체 쪽, DDR4나 낸드 쪽의 고정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수출 증감률을 보면은 지금 1월까지는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네. 플러스 8.1인데 2월부터 마이너스 3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모습을 보였고요. 네. 가격을 보면은 고정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DDR5하고 낸드 고정 가격은 소폭 반동을 했다는 건데 DDR5만 하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했는데 DDR4는 25% 감소했습니다. 가격이 25% 내렸다는 거죠? 예,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게 레가시 쪽이 훨씬 안 좋구나라는 부분들이 훨씬 안 좋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했는데 네. 훨씬 안 좋다라는 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정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실제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것도 되게 특이했는데 자동차가 3개월간 수출 감소가 있었는데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도 우리가 피크아웃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2년 동안 피크아웃 얘기를 했고 지난해 11월에 좀 빠지길래 야 이번에 진짜 피크아웃인가 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2월 달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품목은 하이브리드 차였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가 이게 대폭 늘어나면서 여기서 세부 수출 항목에서 하이브리드가 74.3 이게 늘어났고요. 내연기관도 늘었습니다. 근데 순수전기차 쪽이 24.8%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헬스 쪽은 이조 기자가 항상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그래갖고 바이오시밀러, CMO 등 바이오 의약품이 뭐 한 16.1% 증가했다. 그래서 이거 묶어서 보시면 네. 반도체가 역대 3위이긴 하지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거가 포인트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가 역대 순위로 보면은 다시 순위를 경신을 했다는 네. 거. 그리고 바이오헬스 쪽이 16.1% 증가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좀 우리가 전망했던 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지금이 그 변곡점까지 왔다. 이제 수출 감소의 시작점이 거의 다가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DDR4 가격이 되게 빠르게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이제 중국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둘 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꺾인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중국 반도체가 점유율을 넓혀가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얽혀서 반도체가 이제 감소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 달부터 감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미국 시장이 진짜 많이 빠졌군요. 나스닥이 한 2.6% 네. 예, 빠졌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럼 저희 한번 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연결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죠?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시죠. 스페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스페인에 우리 류종훈 기자가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에 나가 있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류종훈 기자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저는 지금 MWC25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피랑그라비아라고 하는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피란그라비아 거기 좋죠? 네, 좋습니다. 지금 근데 주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SKT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앞에 보면 또 아너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요. 저기 보면은 이제 퀄컴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이 여러 전시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에가 약간 한산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사람 많습니까? 지금 여기 현지 시간이 밤 11시 반이거든요, 지금. 아무도 없는 전 시간에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생방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그런 걸 해. 그래. 거기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일단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올해는 어떤 게 주요 트렌드입니까? 올해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도 역시나 AI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뭔가 큰 그림을 그렸다면은 올해는 좀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각 기업들마다 좀 거기에 대한 여러 사업 구조라든지 사업 모델들을 좀 많이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자체가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갔던 그런 이제 사업인데 이제는 이거를 마냥 돈을 집어 넣을 수만은 없다. 이제는 돈을 벌면서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쌓아가고 또 앞으로 또 새로운 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라든지 텔레콤 기업들의 지금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돈 집어넣는 거는 뭐 집어넣더라도 일단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뭐 네. 이런 것 같은데 네. 돈 벌릴 만한 뭐가 좀 보입니까? 좀 특징적인 거 아니면 좀 눈에 띄는 거 뭐 있었어요? 일단은 AI가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온디바이스 쪽에서 처리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AI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시리즈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게 뭐 화웨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또 아노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이제 내놓는 스마트폰 대부분이 AI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활용해서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인프라 사업 그리고 B2B 서비스, B2C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수익 모델을 좀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AI 데이터 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GPU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여러 곳에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SK텔레콤이 이거를 하나의 사업화를 시켜서 뭐 GPU를 빌려주는 렌탈 서비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주요 거점에 AI 데이터 센터를 세워서 이곳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또 요즘 기지국이 많잖아요. 5G라든지 LTE망을 활용했던 그런 기지국을 활용을 해서 엣지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여기서 그 현장에서 갔을 때 우리는 또 이런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네. 눈으로 보고 좀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볼거리들이 있었을까요? 네,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일단은 해외 기업으로 이야기 먼저 한번 드려보자면은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3번 접는 폰 있잖아요. 메이트 XT. 네. 그게 이번에 공개가 됐었는데 저도 실제로 실물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3번 접히는 폰이다 보니까 굉장히 두꺼울 줄 알았는데 그리고 2번 접죠. 2번 접더라도 이게 한 번 접는 폴더블 폰 정도의 두께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폈을 때 한 번 폈을 때 그런 이제 화면 구성 2번 폈을 때 완전히 다 펼쳤을 때 그 화면 구성이 굉장히 또 다르게 나오고 또 신기한 게 2번 펼치게 되면은 가로로 길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옆으로 돌리게 되면은 태블릿 PC처럼 또 긴 화면으로도 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네. 뭐 또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갤럭시 S25 엣지라고 하는 슬림폰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였고요. 예. 또 하나는 XR 기기를 보여줬거든요. XR 기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뭐 SKT 유영상 대표랑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가 이 부분을 막 시연을 해보면서 이것도 뭐 애플의 그런 이제 비전처럼 밖에 쓰고 나갈 수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좀 많은 관심을 좀 그런 끌었던 모습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에서 선보여줬던 이제 에스터라고 하는 것도 좀 재밌었는데요. 우리가 AI 비서라는 역할들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뭐 챗GPT라든지 이런 걸 쓸 때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쓰는데 에스터는 이제 ADAS의 어떻게 보면 해외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내가 뭔가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저한테 제안도 하고요.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트 코스를 좀 짜달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코스도 짜주고 예약도 해주고 심지어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진짜 말 그대로 에이전트 AI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드리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 쪽 유영상 대표님한테 이야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직접 한번 인터뷰 한번 했던 게 있거든요. 네네. 네. 대표님이랑 인터뷰했던 영상 한번 보시면서 나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프로TV 처음 출연이시죠? 예, 예. 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예. AI 피라미드 2.0 좀 인상적이었는데 예.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SK텔레콤이 AI 컴퍼니를 지향을 하면서 2년 전에 저희가 만든 게 AI 피라미드 1.0이거든요. 네. 내외부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더 실행력을 갖춘 AI 피라미드 전략 2.0을 만든 거죠. 1층은 AI 데이터 센터, AI에서 중요한 네. 파운데이션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공략을 하겠다.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네. 하겠다. 2층은 AI B2B. 네. 우리 고객들, 기업들을 AI를 통해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그런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피라미드 꼭대기가 네. 여기가 AI B2C인데 아,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AI 어시스턴트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에이전틱 AI, 어시스턴트보다 훨씬 더 발전한 에이전틱 AI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ADAR, 글로벌리는 에스트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공략을 하는데 1층이 가장 기초고 네. 그 다음에 2층, 3층은 굉장히 어렵지만 좀 굉장히 꿈이 큰 잘 되면 대박 날 수 있으니까 전시장 자체에서 그걸 굉장히 좀 잘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려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골드러시, 네. 골드러시 때를 생각해 보시죠. 제일 먼저 한 게 철도를 까는 겁니다. 네. 그 철도를 깔아야 그쪽으로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킬 거 아니에요? 네. AI 데이터 센터가 철도를 까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겠어요? 광부들이 쓸 수 있는 네. 청바지와 곡괭이를 그렇죠.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게 AI B2B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금을 직접 캐는 것이 그쵸. AI B2C입니다. 철도를 깔고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고 마지막으로 금을 캐겠다. 아까 말씀드린 AI 피라미드 2.0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수익화 전략을 갖고 있어요. 전략이 굉장히 차근차근 딱 연결이 되어 있네요. 예, 예. 근데 또 저는 말씀 주신 것 중에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자강과 협력이라는 예. 단어였거든요. 예. 먼저 협력부터 말씀드리면 글로벌 탑티어 스타트업들에 네. 투자를 하고 제휴를 해서 그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잘 아시는 퍼플렉시티, 아, 클로드와 펄플렉시티. 네. 그다음에 람다. 두 번째는 좀 음양청 장기적인 뭐예요, 건데 한국계 음양청. 기업으로서 KAI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죠. KAI 얼라이언스는 처음에 2년 전에 7개로 시작했는데 네. 지금 30개고 오. 100개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SK텔레콤과 그 100개의 AI 스타트업 버추얼리 원바디로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강한 AI 기술과 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GTAA라고 네.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라는 거를 작년에 전 세계에서 이제 큰 통신 회사들과 제휴를 맺었죠. 네. 그걸 통해서 글로벌 스케일을 가져갑니다. 이 세 가지 축, 투자와 그다음에 KAI 얼라이언스, GTAA 이렇게 해서 이제 협력을 가져가는데 자기의 실력이 없이 협력만으로는 네. 이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쵸. 그 실력을 기르는 첫 번째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자체 LLM을 가져가는. 그래서 A.X라고 사실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저희가 네.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LLM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통화 요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거 A.X로 다 하는 거죠. 자체 기술이에요? 예. 오. 알려주세요. 이런 걸 많이.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네. 계속 챗GPT 써야 되고 챗GPT가 가격을 올려버리면 우리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이 되면 우리 기술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네. 뿐만 아니라 우리 SK그룹은 반도체, 네. 에너지, 네. 통신, 바이오까지 굉장히 많은 인더스트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다 AI가 적용될 수 있는데 도메인 스페시픽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네. 저희가 SK AI R&D 센터라는 거를 SK텔레콤의 R&D 센터를 네. SK그룹의 R&D 센터로 격상을 시켜서 격상시켰어요? 네. 올해부터 그거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강이죠. 그래서 협력과 자강, 네. 자강과 협력 이걸 통해서 균형을 이루겠다. 이게 저희들 전략입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혼자 힘도 키우고 외부 파트너 힘도 같이 키워서 SK텔레콤의 AI 역량을 완전히 올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이네요. 그룹의 영향도 모으고 같이 예. 올라가고. 예, 예. 아, 예.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야. 뭐 받아 먹었어. 우리 류종훈 기자 보니까 아무것도 받아먹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 저 표정이나 뭐 얼굴 같은 게 뭐 식사 한번 맛있게 했나 보다. 예, 와인 좀 비싼 제가 것 좀. 정프로님 볼 때랑 똑같은 표정입니다. 와, 저거는 내가 볼 때, 저 스페인 뭐 유명한, 스페인의 저 그 하몽인가? 하몽 뭐 이런 거 좀 유명하죠? 네. 내가 볼 때 그럼 많이 좀 먹었다, 제. 류종훈은 돼지고기랑? 먹었어. 네, 류종훈은 내가 볼 땐 확실히 먹었다고 저거. 근데 저 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우리가 그래요? AI를 뭐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GPU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2,000장 있다 얘기하고서 네. 내년 뭐 27년까지 3만 장 한다 그랬는데 SK텔레콤이 지금 발표했던 게 100메가와트급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국내에 100메가와트급이면은 6만 장이에요, 6만 장. 그거 어떻게 해? 없는데. 한 기업이 6만 장. 아니요, 그 나라에서 확보하는 거하고 이제 기업에서 확보하는 게 또 별개죠.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런- SK가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00메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는 얘기 아까 전에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도 깔아야 최소한 광산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이거는 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그 정부에서도 신경 써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남에서 3기가와트짜리 뭐 브라이언구 뭐 네. 창업 LG 창업주 뭐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이거는 말이 되나 싶기는 합니다. 그게 180만 장이거든요. 3기가. 네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AI 인프라 너무 없는 거는 그건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SK든 뭐 삼성이든 하여튼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강한 의지를 갖고 뭔가를 이제 해보려고는 하는데 쉬울까? 이게 쉽지는 않겠죠. 쉽진 않겠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도 역시 MWC에서 좀 확인을 아마 우리 류종 기자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돋보이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땐 사실 화웨이가 1전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지금 큰 전시장을 아,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약간 압도적인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서비스를 보여줬던 거는 사실은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들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이게 유럽 사람들의 특징일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MWC 현장에 와서 보면은 삼성이라든지 SK 부스에는 진짜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특히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챗GPT나 뭐 펄플렉시티나 이런 서비스를 많이는 안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에스터는 말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뭐 대화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심지어 또 결제나 뭐 예약 그리고 내가 예약한 거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캘린더에도 서드파티 앱으로 바로 이렇게 또 체킹도 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신기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고 또 더 전해주시나요? 뭐 내일이나 모레나 아니면 오늘 끝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번 MWC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주말에 삼프로 주말에. TV에 저희가 주말 컨텐츠로 하나 또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생기면 또 연락 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이베리코 돼지고기 많이 드시고 오시고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네. 이베리코 맛있더라고요. 이게. 맛있죠? 네. 자, 류종 기자 일단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에서 봐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옛날에 근데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굉장히 크지 않았어요? 그쵸. 그 CES처럼 그랬던 기억이 얼핏 나는 좀 나는데. 양대 산맥이었던 것 네, 같죠. 네. 예전보다 뭐 CS도 그렇고 MWC도 조금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살짝 전 있습니다. 맞나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유종 기자가 말 좀 조심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반중정서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유종 기자가 말을 조금 조심해서 하는 것 같은데 CES가 좀 죽었던 거에 제일 큰 축 중에 하나가 중국 기업들의 참여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전 제품이잖아요. 네. 가전 제품 만드는 나라가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중국이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그 주요 한 축을 담당하던 이 중국 기업들이 정작 CES 가서 뭐 신기술 보여주고 하면은 욕 먹잖아요. 네. 기술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중국 기업들 참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TCL하고 하이센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중국 기업들이 잘 없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말 그 큰 거 보려면 이파를 또 얘기를 해요. 독일에. 거기는 중국 기업들 진짜 풀배팅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MWC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중국 얘기를 많이 안 해서 그런데 부스 절반을 화웨이가 깔아버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MWC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해진 것도 있어. 그럴 수 있겠고. 중국에서는 뭐 난리 날 수도 있겠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스페인, 네. 남유럽에서 행사가 있는 굉장히 큰 그런 전 세계 그 이동통신의 IT 네. 하여튼 굉장히 큰 쇼인데 반면에 이제 북유럽 쪽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북유럽. 그 빌베리 핀란드. 네. 핀란드 여러분 혹시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핀란드에는요 해가 그렇게 많이 뜨지 않잖아요. 위도가 워낙 그렇죠. 높다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블루베리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다 야생으로 키워버립니다. 예, 그 야생으로 키운 블루베리, 야생 블루베리? 야생 그걸 블루베리, 빌베리라고 해요? 빌베리라고 하는데 걔네들을 일단 다 따죠. 네. 따서 농축을 시킵니다. 예, 그 농축시킨 거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굳이 핀란드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근데 얘는 좀 저희가 짧게 하고 끝내야 되는 게 네. 가격이 좀 있더라고. 아, 그래요? 네, 여기 이제 딱 이렇게 뭐 옛날 슈퍼백처럼 생겼잖아요. 네. 아, 예. 슈퍼백. 뭐지? 슈퍼백 맞지 않나? 슈퍼백도 있었고 뭐 네. 저희는 단원 같은 것도 많이 먹었어요. 아, 다농. 아니, 네. 다농은 뭐 우리는 안 친했고 슈퍼백, 요플레. 요플레. 네. 이렇게 딱 따면 원래 숟가락 떠먹어야 되는데 네. 요건 요렇게 딱 따면 얇은 속껍질이 나오고 살짝 따지 그냥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숟가락 필요 없이 그냥 마시면 돼요. 아유, 오늘은 저도 주셨네요. 네, 진하다 진해. 와. 이게 숫자가 여기 위에 빌베리 139 써 있거든요. 네. 이 139알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 139알이 들었군요. 네, 근데 걔네들은 또 워낙 추운 데서 낮은 일조량 견디기 위해서 스스로 안토시아닌을 엄청 생성해갖고 버팁니다. 네.
인간도 참 잔인해. 그런 것도 힘들게 버틴 애들을 또 따갖고 버텼더니 땄네. 버텨서 딴 걸 또 농축을 해갖고 이렇게 아유 대단합니다. 여튼 근데 좀 비싸. 네. 예, 그래서 뭐 여유 있는 분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12개 들은 게 원래 10만 와, 107,000원. 원이야. 와. 이거 되게 귀한 음식이군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그냥 한약 이렇게 우리나라 한약 이렇게 한 봉지씩 드시듯이 네. 얘는 그렇게 드셔야 될 것 같아. 예, 59,000원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예, 조금 가격이 있으니까 오늘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빌베리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저렴하게 저희가 준비해 왔다는 네. 거를 네, 드셨던 그럼요. 분들은 네, 빌베리 한번 안토시아닌 예,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먹다 보면 꼭 뭐가 묻잖아요. 네, 좀 묻으셨죠? 그럴 때 요걸 딱. 아, 한 통이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쩐지 그럴 리가 없지. 나는 이게 12개가 이 가격인 줄 알았어요. 12팩. 72개 들었네. 이 정도는 먹을 만하겠다. 죄송합니다. 맞지, 이게? 100ml짜리, 이게 100ml인데, 네. 이게 12곽해서, 맞아? 72개 들은 게 맞아요? 100ml 지금 오시는데. 예. 72개 들은 게 맞아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요렇게 이제 6개짜리가 12개. 6개짜리 들은 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요게 이제, 난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요게, 12개가 있는 요게 거죠? 12개. 야, 그럼 언제 다 먹으라는 거야, 이거를? 하여튼 뭐, 여유있게 여러분 드시면 되겠고, 요게 12개. 예, 12개 들은 거니까, 72개 들은 게, 저희 지금 59,000원. 59,000원. 요 정도면 야 이거 먹어야지 무조건. 야생 빌베리인데 이렇게 살 수 있나? 와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북유럽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주문 요거. 12개들은 그치. 여기에 이제 12개들은 12박스. 뭔가 이상하다 했죠? 12박스. 네. 72개 들었습니다. 요거 야생 빌베리 59,000원. 네. 요 정도면 자신 있게 여러분도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팔면 이거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입에 이렇게 많이 묻은 이걸 어떻게 또 닦아낸다고요? 이걸로 닦으시면 됩니다. 요거 티슈. 한번 닦아 보시죠. 티슈도 팔아 이제. 네. 아유, 별걸 다 판다. 물가 안정 프로젝트 이럴 때 우리는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생필품 같은 것들 참 네. 비싸게 사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핫딜로 이렇게 들고 왔을 때 그때 네. 하나씩 딱 쟁여 놓으면 이건 한참 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롤티슈 9개, 각 티슈 100매짜리 12팩, 휴대용 티슈 이거 들고 다니면서 방금 제가 드린 게 그거예요. 네네네. 휴대용 티슈 이거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60매짜리 6팩. 여기는 때 5겹이에요, 5겹. 보통 화장지면 해봐야 2겹 아니면 3겹이잖아요. 5겹. 방금 이게 안 찢어져요. 잘 안 찢어져. 그러네. 탄탄해. 5겹. 네. 5겹이면 말다이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독일 마이크로 브릿지 기술력으로 실수로 세탁기에 돌려도 잘 안 찢어진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튼 그만큼. 연기에 내리면 안 됩니다. 예. 여튼 요 템포 티슈까지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하여튼 빌베리 맛있게 건강하게 드시고 깔끔하게 요 티슈로 닦아내시면 닦으시고. 되겠습니다. 물티슈, 각티슈 다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링크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난 가격이 난 되게 먹어보고 그래 이 정도면 뭐 하나에 한 6,000원쯤 해도 네. 그래 워낙 건강에 좋은 거니까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와 근데 72기가 들었어. 너무 좋다. 하나에 700원 꼴입니다.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 때문에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예, 너무 내일 잘 뵙겠습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권 팀장님 고생하셨고 내일 봐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